쭈꾸미집이 생겼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라 가봤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 않는다. 너무 매워서다. 그런데 그 매운맛이 오로지 캡사이신이라서다. 그걸 환장하는 사람들은 환영할 테지만 지나다 보면 언제나 한가하다. 염려가 깊을 정도로 한가하다. 길자도 늘 식당은 조미료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천연재료 어쩌고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어차피 사람들은 나가서 먹는 음식에 길들여진 이상 그 맛이 조미료가 강할수록 맛집으로 평가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혼자서 고상한 척 할 필요는 없다고 충고를 한다. 식당은 스피드의 싸움이고 뭔가의 싸움이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많이 넣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수나 간장에 뭔가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조미료로 만든 육수나 온갖 재료를 듬뿍 넣어서 만든 육수나 그걸 입맛으로 구분할 장금이는 손님들 중에는 없다. 그럴 바에야 고기 한 덩어리, 채소 한 움큼을 눈에 드러나게 더 주는 게 식당에 이롭다. 다만 조미료를 써서 효율적인 식당 음식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조미료만으로 완성된 음식은 피해야 한다. 특히 매운맛은 더욱 그렇다. 누구나 다 쉽게 매운맛을 낼 수 있는 비책은 캡사이신이다. 그리고 그 맛은 어렵지 않게 구분이 된다. 손님은 캡사이신 덩어리라고 말하는데 주인만 우리 집 비법 재료로 만든 양념이라고 해본들 소용이 없다. 손님이 식당의 그 말을 믿어야 할 까닭이 없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몸에 해로운 맛을 일부러 돈 주고 사 먹을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조미료의 배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조미료라도 얼마나 잘 배합하는가에 따라 귀신 같은 맛이 되기도 하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맛이 되기도 한다. 특히 쭈꾸미 볶음 같은 음식은 매운맛에서 결정되는 음식이기에 그 맛을 내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조미료 티가 나지 않는 매운맛을 배워야 하는데 손쉬운 캡사이신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린다. 손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연명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연애도 기다림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쟁취해야 한다. 나를 보고 싶어 미치게 만들어야 한다. 식당도 마찬가지다. 그 식당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한다. 정말 끝내주는 맛은 아니어도 된다. 입이 헐 것 같은 극강의 매운맛이 아니어도 된다. 매운맛의 강도는 손님 스스로가 정하게 해도 될 일이다. 심지어 진짜 매운맛을 원하는 손님을 위해 캡사이신 별도 제공이라고 과감히 노출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 매운 맛집이 전부는 아니다. 쭈꾸미집은 극장의 매운맛이 전부일 필요는 없다. 적당히 매운맛이어도 손님에게는 귀하다. 어차피 집에서 해먹자면 불편한 일이다. 집에서 칼국수를 만들지 못해서 식당에 가고 김밥을 만들 줄 몰라서 식당에 가는가? 식당에 가는 게 아니지 않던가? 매운맛에 대한 강점을 취할 이유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식당은 어떤 맛 하나로 성패가 좌우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맛있게 먹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편에서 거론하지만 식당 규모에 비해 일손이 적으니까 그 식당은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이다. 주인의 무표정한 얼굴도 음식을 맛없게 하고 그릇을 소리내어 내려놓아도 음식은 맛이 없어진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게 할까? 식당은 그걸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거기서 인생이 갈린다.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식당 차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도 않을 꿈을 꾸면서 지옥을 견뎌낼 것인가는 맛이 아니라 맛있게 먹게 하는 식당 운영에 달렸다. 어렵지 않다. 손님의 눈높이에서 점검하자. 어떤 인사를 할 때 손님이 들어서면 기분이 좋아지는지부터 생각해서 그 인사말 여러 개를 준비해보자. 그게 어려운가?